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언어인 명령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 어셈블리 오퍼레이터가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명령어 셋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명령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프로세서라는 것은 CPU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 CPU, AMD CPU는 여러분 PC나 노트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ARM CPU는 여러분이 아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것일 겁니다. 컴퓨터의 모든 일들은, 모든 연산들, 모든 동작들은 이 CPU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CPU 내부에는 ALU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ALU에 의해서 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쉬프팅 연산 등 이러한 연산들이 처리가 되겠고요. 또는 그 메모리의 주소를 접근하기 위한 주소를 발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ALU는 Arithmetic and Logic Unit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데이터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CPU 내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레지스터라는 것이 그 CPU 저장 장소입니다. CPU 내에서 데이터의 저장 장소입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레지스터는 CPU별로 개수가 다른데요. 여러분이 배울 MIPS CPU는 총 32개의 이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즉 명령어들과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 중에 데이터가 보통 이 레지스터로 읽혀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읽혀져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익혀져 온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ALU에 의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루어진 연산값이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쪽 메모리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명령어들, 즉 CPU가 하나씩 처리해야 될 명령어들, 그걸 우리가 코드란 용어도 씁니다. 프로그램 코드. 이러한 명령어들이 놓여 있고요. 또한 이 명령어들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 메모리 모듈 장소마다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이러한 메모리를 접근할 때 그 주소를 이용해 갖고 특정한 명령어나 특정한 데이터를 접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PU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령어라는 것 자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명령어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라는 것 자체가 CPU가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이 바로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다른 CPU는 다른 형태의 명령어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PC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 인텔 프로세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동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다른 형태의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CPU들이 많은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CPU들은
같은 형태,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CPU가 하는 일이란 것이 어떤 하이 레벨 랭귀지,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된 어, 언어를 컴파일을 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한 뒤에 그 기계어 자체를 갖다가 CPU가 명령어 형태로 동작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피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CPU가 연산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보통 가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이동하는 명령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로부터 CPU 내의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옮겨오는 형태의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로드란 명령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로드란 명령을 가지고 있고요. 거꾸로 CPU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명령어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스토어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C에서 보게 되면은 if문이나 loop문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가 그 프로그램 진행이 변경이 됩니다. 연달아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점프를 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기계어 또는 뭐 어셈블리어 레벨에서의 명령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비교 연산을 하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뛰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CPU가 다른 명령어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CPU가 구현하고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합에 대해서 특정한 아키텍처 형태가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겠죠. 따라서 그러한 컴퓨터가 사용하는 명령어들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 명령어들 기능 자체가 아주 단순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많은 명령어들이 추가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명령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같은 이런 백스 뭐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요 수백 개의 명령어 형태를 이제 갖고 있었어요. 또한 이 명령어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주소 지정 방식 어드레싱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드레싱 그 모드 자체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 하나가 굉장히 뭐 많은 일을 하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크는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그걸 시스크라고 얘기하죠. 복잡한 명령어 집합을 갖고 있는 컴퓨터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다가 1980년대 초반에 리스크란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리스크는 컴플렉스에서 reduced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ing 리스크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아주 복잡한 명령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그 많은 명령어 중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성능이 이제 많이 이제 느려지게 되는데요. 성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리스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리스크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명령어들을 많이 가지지 말자. 그리고 명령어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어들 자체, 셋 자체가 reduced 됐고요. 그래서 작습니다. 작고 명령어들이 간단하게끔 만들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하드웨어 형태로 구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은 뭐 한 6개월 만에 뭐 대학원생들이 만든 리스크 프로세서가 뭐 2년간에 걸쳐서 몇백 명이 투입된 CPU보다 뭐 더 빠르다라는 결론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모든 CPU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개발하면서 알아낸 사실 중에 하나가 과연 컴퓨터가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은데 가장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메모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거예요. CPU는 충분히 빠른데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CPU가 접근하는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전체 컴퓨터 시스템 성능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리스크 아키텍처에서는 CPU 내에 임시 저장 장소인 레지스터를 CPU 레지스터를 많이 가지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메모리에서 가져다 놓고 거기서 모든 연산을 끝낸 뒤에 그 다음에 결과만 메모리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끔 되었고요. 명령어가 간단하다 보니까 그걸 하드웨어로 만들기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자체 구조 자체에 이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이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전 공정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나누어 갖고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제 그 진행시키면서 우리가 물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물건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것을 따라서 명령어의 처리 단계를 나누어 갖고 각각 하드웨어를 투여해서 파이프라인 형태로 처리를 함으로써 거의 원 클락의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시스크 상에 있었던 복잡한 명령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파일러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잘 컴파일할 수 있게끔 동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밉스 인스트럭션 셋을 가지고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 밉스라는 것 자체도 또한 리스크 프로세서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상업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임베디드 코어 마켓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베디드란 말 자체가 특정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뜻이고요.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컴퓨터 시스템이죠. 따라서 이제 일반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 임베드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입출력이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빔 프로젝트 안에도 사실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리모컨 그 인풋을 받아들이고 그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뿌리고 화면을 정지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밥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밥솥 자체가 보통 이제 전자 시스템 형태의 밥솥인 거죠. 그 안에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형태의 요리를 예약할 수가 있고 그 예약된 요리에 대해서 이제 전기밥솥이 그걸 이제 안에 컴퓨터가 시간을 제어하면서 온도를 제어하면서 그리고 증기 배출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이제 보통 그 센싱하고 제어하고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될 것인가?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sequence of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메모리에 로딩이 될 때 명령어들만 로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명령어들의 시퀀스라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명령어들의 시퀀스, 즉 명령어 코드,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CPU 레지스터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그 특정한 레지스터에 넣고자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시스템 내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0과 1로 그죠? 0과 1을 이용해 갖고 코딩을 합니다. 즉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CPU 명령어들은 떠한 이제 비트의 나열인데요. 그래서 이 비트의 나열인데 지금 뭐 앞으로 말씀드린 밉스란 프로세서는 이것이 32bit입니다. 32bit을 사용해 갖고 지금 명령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일부분은 어떠한 동작을 할 것인가를 표현하고요. 또 일부분은 어떠한 데이터들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32bit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필드로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그 필드별로 어떤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해야 된다. 그럼 더하기라는 것은 뭐 여기가 6비트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00, 뭐 11, 01,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기는 이렇게 코딩하고 빼기는 뭐 00, 11, 11이다 라고 코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밉스 CPU 자체는 32개의 또 레지스터를 CPU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특정한 레지스터를 지칭하기 위해서 코딩을 내면은 우리가 뭐 0부터 31까지 사용하면 될 거예요. 0부터 31까지. 그럼 5bit을 가지고 특정한 레지스터를 지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bit 2개, 즉 10비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2개의 레지스터가 그러니까 더하기에 사용될 2개의 레지스터를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겠다를 위해서 또다시 5비트의 뭐 또 필드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식으로 코딩된 것 자체, 즉 32비트 이런 걸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계어가 실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이러한 32비트 명령어들 자체가 메모리에 연달아서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밉스라는 것 자체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32비트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즉 CPU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정수가 32비트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32비트 단위로 저장되어 있고 32비트 단위로 ALU에서 처리된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프로그램이 32비트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32비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젠 16비트인 뭐 16비트 형태의 데이터를 또 뭐 쓰기도 하고요. 또는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뭐 더블 형태의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형태로 코딩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러한 명령어들이 CPU가 하나씩 가져가면서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요. 이 메모리란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트 단위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메모리가 이게 첫 번째 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번 주소를 갖고 있는 바이트다. 그 다음 또 바이트 하나가 있는데 1번을 주소를 갖고 있다. 그 다음 2번을 갖고 있다. 3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가. 그럼 여기는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이라는 주소를 갖게 되겠고요. 즉 0, 1, 2, 3 주소에 대해서 CPU가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게끔 메모리를 구성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립스가 32빗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2빗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가져올 때 바이트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면은 4번 액세스를 해갖고 가져와야 돼요. 그럼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32빗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메모리를 연결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4개의 바이트를 하나의 묶음으로써 저장을 하고 그걸 갖다가 CPU가 액세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0번지에서 정수 하나 가져와 하게 되면요. 0, 1, 2, 3이 같이 동시에 읽혀져서 CPU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4번지에서 정수 하나를 가져와 하게 되면 4, 5, 6, 7번지가 읽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C 프로그램상에서 쇼트 인티저를 썼어요. 쇼트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티저의 반값이죠. 즉 2바이트입니다. 16비트. 그럼 0번지에서 쇼트 인티저를 갖고 와 하게 되면 이제 0, 1, 2, 3이 가는 게 아니고 0과 1이 가게끔 읽혀지게끔 되겠죠. 또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바이트를 우리가 선언해 놨어요. 캐릭터 뭐 C 해갖고 그걸 이제 메모리 2번지에 저장해 놨다고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번지에서 바이트를 가져와 하게 되면요. 요 2번지에 있는 요 바이트 값만 CPU로 가고 또는 여기에 저장될 수 있게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밉스에서는 하나의 명령어가 32비트이고 즉 4바이트고 이것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아키텍처에서는요. 이것이 뭐 16비트일 수도 있고요.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명령어도 16비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는 16비트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ARM 프로세서가 있는데 ARM 프로세서는 32비트 명령어도 있고요. 16비트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것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밉스는 기본적으로 32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란 것이 CPU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코드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색깔을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바꿨는데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 구조고요. 사실 여기서 빠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는 그리지 않았어요. 입출력 장치는 그리지 않고 그냥 CPU하고 현재 메모리의 동작 형태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란 것은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트별로 주소를 할당받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그 바이트 단위로 CPU가 액세스하게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트를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할 수 있는 놈도 있지만은 또는 어떤 메모리는 2바이트 단위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32빗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요. 4바이트씩 한 그룹이 돼서 동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가 0번지예요. 첫 번째 0번지. 그러면 그 다음에 4번지가 될 거고요. 즉 0, 1, 2, 3 이런 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4, 5, 6,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사실은 인스트럭션이죠. 프로그램 코드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걸 하드 디스크에서요. 메인 메모리로 로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로 로딩을 해야 됩니다. 메인 메모리에는 명령어들과 동시에 데이터를 갖다가 같이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의 파일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이 파일을 로딩하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로.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서 운영체제가 보통 읽게 되겠죠. 읽어서 그것을 이제 그 메모리 어디에 깔려야 되는지 정보가 있어요. 그 파일 안에. 그래서 이제 코드는
뭐 여기에 이쪽 파트에 좀 우리가 깔아놓은 거고요. 데이터는 이쪽 파트에 이제 깔아놓은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그럼 이제 그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통 가장 먼저 처음 명령어를 먼저 실행하게끔 될 겁니다. 그죠? 처음 이제 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될 텐데, 자, 이 실행하기 위한 곳에 주소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간단하게 여기가 10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100번지라고. 자, 100번지에 이제 명령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CPU가 100이란 주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명령어의 주소를 CPU가 100이란 값을 메모리에게 주고, 그러면은 메모리는 그 100번지를 가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읽어와서 이거를 CPU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인스트럭션 패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스트럭션 패치를 위해서, 즉 프로그램에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실행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CPU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카운터란 레지스터입니다.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CPU가 필요로 하는 CPU가 이제 당장 실행해야 될 명령어를 갖다가 주소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명령어들이 하나씩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이란 주소를 줘서 100에 있는 명령어가 읽혀져 내려오고 그것이 실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번지에 있는 명령어, 즉 104번지가 될 텐데요. 이 104번지의 명령어가 실행돼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또 명령어를 가져오자마자 살짝 증가가 돼요. 처음엔 100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다가 100이라는 명령어를 가져오게 되면 지가 자동으로 104로 증가하게끔 동작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명령어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104를 갖다가 메모리에 줘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얘는 108로 또 증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어의 주소, 곧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카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러한 인스트럭션 패치에서 가져온 명령어는 컨트롤 파트, 프로세스의 컨트롤 파트에 있는 명령어 레지스터, 뭐 보통 이제 IR이라고 하는데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 또한 32비트가 되겠죠. 그죠? 명령의 크기가 32비트니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갖다가 이 컨트롤 하드웨어 내부에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요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더하기 하는 명령어구나. 그 다음 것들을 보게 되면 레지스터에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를 더해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저장해야겠구나. 이런 정보를 추출해내 갖고 이 데이터 패스를 이용해 갖고 데이터 패스를 제어를 해서 실제 특정한 레지스터의 값들을 ALU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죠? 두 개를 전달해야겠죠. 그 다음에 ALU에게 더하라라고 하겠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그죠? 특정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명령어 하나가 실행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명령어 실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프로그램 카운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그 다음 명령어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arithmetic operation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계어 앞에서 기계어 형태는 기계어라는 것은 이제 0과 1로 코딩되어 있는 그죠? 0과 1로 코딩되어 있는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고요. 그런 0과 1로 되어 있는 건 사람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제 심벌에는 강하지만은 수치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쉽게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어셈블리어라는 것입니다. 어셈블리어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어떤 32비 명령어가 있었는데 요 앞부분이 뭐 연산 어떠한 명령어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OP 코드 파트고 뒤에가 뭐 레지스터가 무엇이다 연산에 사용된 레지스터와 결과값 저장할 것
어드레싱 모드가 무엇이다라는 걸 하는 필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01, 01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살짝 바꿨습니다. 0, 뭐, 0, 1, 1, 0, 0, 1이야, 얘는 더하기였어. 그러면 얘를 아예 add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죠. add.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있으면, 뭐, R, 뭐, 0, 레지스터 0, 뭐, 레지스터 1, 뭐, 레지스터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셈블리어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어셈블리 형태의 특정한 이게 그냥 어셈블리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라는 것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의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지금은 B하고 C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는 B와 C를 더해서 그 값을 A에 저장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런 명령어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동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C 코드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이런 것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되고 실제 그 프로그램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형태는 이러한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어셈블리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G하고 H가 더해져야 되겠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위해서. 그 다음 그것을 임시로 특정한 곳에 저장한 겁니다. I와 J를 마찬가지로 더해서 특정한 T1에 저장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T0에서 T1을 뺍니다. 즉, 요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순위로 F에 저장한다로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C에서의 하나의 라인은 실은 명령어 단계에서는 여러 개로 나눠져서 컴파일이 돼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C에서는 우리가 변수란 걸 사용하고 있겠죠.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셈블리어 레벨에서는요, 변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동작이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레지스터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셈블리어 단계에서 오퍼런즈라는 것 자체는요,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런데 이 CPU 하드웨어에 무한히 많은 레지스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 프로세서는 어떤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한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RM 프로세서는 16개예요. 하지만 이제 밉스 이 컴퓨터에서는요, 레지스터를 훨씬 많이 갖게끔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32빗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총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름을 0번부터 31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쭉 붙여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레지스터는 CPU 내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CPU가 참조를 해서 연산을 실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레지스터 0부터, 그죠? 레지스터 31까지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지스터 31 자체가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번호를 가지고 짜게 되면은 또 우리는 또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씩 다 부여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달러 제로 레지스터, 그죠? 0번 레지스터가 또 다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죠. 그죠? 달러 제로라고 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이 0번 레지스터는 좀 특별한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그 값이 항상 0의 값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상수값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 그래서 이 제로라고 한 거고요. 요 달러 원, 그 1번 레지스터는요, 사실은 어셈블러에서 사용하도록 좀 약간 특정되어 있어서 뭐 a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V1, V0, V1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레지스터를 갖다가 쓰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함수를 콜할 때 우리가 아규먼트를 주고요. 그 리턴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주로 쓰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수를 콜할 때 그 리턴 값을 받는 용도로 요 v1과 v2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리턴 값 자체가 8바이트면은 요 v0와 v1 두 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인티저면은 뭐 인티저나 해프워드나 또 바이트일 경우에는 v0 하나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콜할 때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줘야죠. 아규먼트를 또 넘겨줘야죠. 이런 아규먼트 값을 넘겨주기 위한 레지스터로 이제 4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A0부터 아규먼트 0부터 아규먼트 3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아규먼트가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4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4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걸 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우리가 스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동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S0부터 여기 S0부터 S 뭐 7까지 또 8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들에 대한 걸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은 C에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것은 특정한 메모리에 주소를 갖는 특정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CPU 내 레지스터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때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요 S0부터 S7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0부터 또 T7까지 8개가 있고요. 요 밑에 보면 T8부터 T9까지 또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temporary 값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이제 있는 거죠. 이 temporary 레지스터는 앞에서 봤다시피 더하기 했을 때 2개를 더했을 때 중간값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중간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면 아마 좋은 놈이 좋은 레지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OS에서 사용하는 커널 레벨에서 사용해라라고 해서 K0와 K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콜했을 때 리터너드에서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그다음 스택을 위한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콜했을 때 그 함수 프레임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 위한 레지스터, 그다음 글로벌 변수를 XX하기 위한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밉스 프로그램의 관례적인 사용 형태를 여기서 약간 더 이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거를 갖다가 이제 이 레지스터를 사용한 형태로 다시 한번 컨버전 시켜주면요. 자, 이렇게 C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컴파일 시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앞에서 비슷한 예를 봤었죠. 앞에서는 이게 이제 G였고 H였는데 실은 어셈블러에서는 CPU 메모리에 있는 그 변수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G와 H를 곧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G 값, H 값, I 값, J 값이 CPU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동작하기 전에 먼저 GHIJ가 그죠? GHIJ가 메모리로부터 CPU 내 레지스터로 로딩되어 있는 코드들이 실은 더 명령어들이 더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근데 지금은 벌써 로딩이 됐다라고 가정하죠. 그 로딩된 가정은 이러한 식으로 됐다라고 가정합니다. F란 변수는 S0에, G란 것은 S1에, H는 S2, I는 S3, J는 S4로 현재 로딩이 되어 있다. 즉 앞에서 5개의 로드 명령에 의해서 각각 CPU 데이터들이 CPU 레지스터로 올라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동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젠 우리가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는요 각각 데이터 변수별로 어떤 타입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캐릭터로 선언되면 A, B, C, D가 1바이트일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쇼트 인티저로 했다면은 2바이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선언했으면은 그거는 4바이트가 보통 될 것이고요. 하지만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레지스터라는 것은
그냥 32빗을 저장하는 그냥 뭐 컨테이너입니다. 타입이 없어요. 타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젠 몇 바이트 형태의 덧셈인지 쇼트 인티저 형태의 덧셈인지 뭐 이런 것들은요. 실은 이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그젠플은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이제 오퍼런스가 있을 텐데요. 자, 메모리에 실은 데이터가 이제 오퍼런스입니다. 이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로드란 걸 통해서 CPU 레지스터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더하기 빼기 연산이 되는 거거든요. 또 계산된 다 연산이 끝나고 난 것들은 다시 갖다 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CPU 내에 있는 것들이 어, 메모리로 올라오는 걸 우리가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예요. 로드. 거꾸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드와 스토어에 의해서 메인 메모리 데이터가 CPU로 오고 다시 갑니다. 그럼 로드란 명령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 것인가? 물론 로드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스페시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는 CPU 내에 어떠한 레지스터인가, 어떤 레지스터에 갖다 놓을래. 그리고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주소에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스토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스토어도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어떤 주소에 갖다 놓을 것인가. 이걸 이제 코딩을 해야 돼요. 또 32비트로 코딩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코딩의 형태를 이제 볼 것입니다. 자, 메모리 오퍼런드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어드레스예요. 바이트별로 한 주소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트 단위의 액세스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바이트들을 묶어요. 2개, 4개, 어떠한 경우에는 8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CPU가 액세스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워드란 용어를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드란 용어는요. 어떠한 특정한 CPU가 표현하고 있는 그 인티저의 크기를 우리가 워드라고 해요. 32빈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워드가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밉스는 앞으로 우리가 워드 하면은 4바이트다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워드란 것 자체 4바이트니까 메모리에게 워드를 달라라고 했을 때 주소를 4개를 줘야 되느냐? 왜? 바이트가 4개니까 4개를 주소를 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드란 걸 액세스할 때 대표 주소를 주면 되는 거예요. 대표 주소는 보통 가장 낮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워드가 지금 현재 지금 8, 9, 10, 11번지에 지금 저장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 8, 9, 10, 11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CPU에게 이 워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뭐 8, 9, 뭐 10, 11번지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보통 연달아 있게끔 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8이란 값만 주게 되면요. 8, 9, 10, 11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오게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 주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4번지에서 워드 줘 하게 되면요. 4, 5, 6, 7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12번지에서 워드 줘 하게 되면 12, 13, 14, 15번 바이트 4개가 하나로 묶음으로 해서 CPU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9번지, 10번지, 11번지, 12번지에 저장을 해놨어요. 워드로. 그래서 우리가 9번지를 주고 데이터를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8, 9, 10, 11이 하나의 묶음인데 9, 10, 11, 11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쉽지 않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걸 서포트하는 뭐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쪽 2번 가져와요. 그래서 각 자릅니다.
이걸 자르고 여기서 이걸 잘라갖고 두 개를 또 붙여요. 붙여갖고 하나를 만들어서 CPU가 가져가면 돼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얼라인드 된 액세스를 사용합니다. 얼라인드 된 액세스란 건 뭐냐면요. 어드레스가 워드일 경우에 어드레스가 4의 배수가 되게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얼라인드 된 액세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2바이트짜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소가 2의 배수가 되게끔 2의 배수가 되게끔 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얼라인드 된 액세스다라고 생각하고 밉스는 이렇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ig endian 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endianness에 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16비트 데이터가 16비트 헥사 데시멀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 0x가 보통 이제 헥사 값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 거죠. C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한 자리가 각각 헥사 데이터예요. 1은 뭡니까? 이진수 바꾸면은 0001이 될 거예요. 4비트죠. 이 4비트가 총 8개 있으니까 이게 전체 32비트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0번지에 저장해 라고 했습니다. 0번지에 저장해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빅 엔디안 형태가 있고요. 실은 여기 앞에서 어떤 리틀 엔디안 형태가 있는데요. 빅 엔디안 형태로 동작할 때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이게 MSB라고 합니다. B는 어쩔 때는 바이트고 어쩔 때는 비트인데요. Most Significant 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자, 여기 MSB라고 해요. M, Most, S, Significant, 그 다음에 B, 바이트. 즉 MSB이란 용어를 쓰고 또한 LSB란 용어도 씁니다. Least Significant Byte. 바로 밑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것이 LSB고요. 이것이 MSB가 되는 거예요. 자, MSB가 낮은 주소로 가는 형태. 이게 이제 빅 엔디안 스타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리틀 엔디안에서는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요. 요 LSB 있죠? LSB를 2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0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리틀 엔디안 경우입니다. 그럼 33은 어디에 저장이 되겠어요? 1번지에 저장이 되고 22가 2번지에 저장이 되고요. 11이 3번지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저장하는 걸 리틀 엔디안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CPU마다 이게 다른데 동작하는 방식이 다른데 밉스인 경우에는 빅 엔디안으로 보통 동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와 메모리에 대한 뭐 이야기가 있는데 메모리는 근본적으로 많이 느립니다. 보통 D램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액세스 타임이 꽤 길어요. 레지스터는 보통 CPU 클락에 동기돼서 충분히 동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지스터가 또 이게 한정된 자원, 제한된 자원이거든요. 메모리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중에 일부분만이 레지스터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지스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레지스터를 잘 사용하는 이 레지스터 최적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 오퍼런드 그 이그젬플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게 어레이가 있네요. 이 어레이라는 것은 인티저라고 가정합시다. 인티저 어레이. 이 어레이는 메모리 상에서 연달아서 저장되어 있게끔 구성이 돼요. 여기 보면은 어드레스가 있는데 첫 번째 어드레스가 우리가 A 이 어레이가 있으면 그 앞에 그 글자 자체가 앞에 것이 실은 포인터예요. 상수 포인터. 주소를 의미하고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0가 있고요. 첫 번째 것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A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걸 각각 인티저라고 했을 때 A1은 A에다가 4를 더한 주소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4씩 증가하면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가정합니다. G란 값 자체가 S1으로 벌써 올라와 있다고 가정할게요. H는 S2라는 곳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그 베이스 주소 A가 S3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위에 것을 컴파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자, 로드 워드입니다. 로드란 명령어인데 워드를 가져와 라는 명령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로드 워드에서 먼저 어디에 가져올 것이냐? T0에 가져다 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S3야. S3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 값에는 벌써 A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24를 더합니다.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요 위치. 요 위치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A에 6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요 로드 워드란 명령어에 의해서 A의 6 값이 T0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랑 더해야 돼요? H랑 더해야 되니까 H가 S2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S2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요 두에 더한 값이 어디에 저장되면 돼요? 이렇게 저장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드 워드란 명령어를 보게 되면 베이스 레지스터와 업셋을 스페시파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요 이그젠플을 볼까요? 약간 위에 것의 약간 확장 버전인데요. 자, H는 뭐 여기 아까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베이스도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이걸 컴파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였었어요? 아까 A6를 가져온 놈이었죠. 그래서 A6 가져왔습니다. 그걸 H랑 더하는 거죠? 이렇게 H랑 더해갖고 T0에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10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럼 A10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요리니까 A 더하기 4 곱하기 10일 거예요. 즉, 업셋이 베이스가 A였을 때 업셋이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 이 T0 자체를 갖다가 저장해 어디에? A란 것 더하기 40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mediate operand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 이그젠플을 봐요. add인데 앞에서 add 해놓고 여기 이제 destination register operand 1, operand 2 이게 레지스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immediate operand도 이제 많은 컴퓨터들이 지원을 합니다. 밉스에서는 여기 i를 하나 붙였어요. i를 붙여갖고 우리가 immediate 저기 걸 갖다가 동작시킬 거예요. 명령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사랑값이 들어가 있어요. 4.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코드를 갖다가 컴파일하면은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이때 F는 S3에 올라와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명령어 안에서 이 사랑값을 쓸 수 있습니다. 즉, 명령어에 포함되는 constant operand 이것이 immediate value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i라는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더하기 빼기가 사실은 크게 이게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보다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빼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immediate value를 빼겠다. 즉 이 수 자체가 마이너스 1 값이면은 그냥 저절로 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immediate value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아주 작은 양, 작은 상수값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상수값 자체는 명령어가 있으면요. 그 중에 일부분을 차지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따라서 명령어를 먼저 fetch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데이터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메모리를 액세스 하잖아요. 액세스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명령어를 가져오면 그 안에 데이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상수 0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은 밉스 레지스터 제로가 그 레지스터 자체가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갖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령만 보세요. 자, 이 명령은 실제로 어떤 규칙을 하냐면은 이거는 S1에다가 뭘 해요? 레지스터 제로를 더한다는데 레지스터 제로라는 것 자체가 0이잖아요. 그죠? 0. 0을 더해 갖고 S0에 넣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S1 값이 S0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즉 이러한 식의 C 코드가 있었을 때 G란 값을 F에 저장하겠다. 그죠?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이 이러한 식으로 제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컴파일이 돼서 동작을 합니다.